아마 군부대 육군단 같은 게 이전하고 나면 그쪽 부분에 남는 거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를 끌고 오면 그런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하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포천의 관광과 트롯과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주도는 아마 1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몇백만 명이 거기를 지나고 보면 관람하기도 자유롭고요. 뭐 시간대도 그렇고 계속 돌리기만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오늘 얻고 갑니다. 이거 몰라서. 네. 도시재생과장께서 한 말씀, 도시재생도 여기 활용가 된 것 같은데. 예, 친환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제 임용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착수보고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지역을 좀 정해놓지 말고 포천시 전역을 놓고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또 어느 곳에 설치했을 때 가장 지속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서 좀 해줘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또 그 문화 콘텐츠는 같이 굉장한 연계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도시재생 과장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세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세태도가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한다든지, 기업체 수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노불량주택 건축물이 50% 이상 유지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소호읍 같은 경우에 집계구별로 보면은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소호읍 지역에, 고무리 지역에 들어간다면 여기는 세태도 분석을 하면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라 포천에서는 그나마 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무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목원이 배경으로 있고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고무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립수목원하고 그러니까 자연과 연관된 어떤 문화나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관광 특구로다가 개발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작년에 신읍동 지역을 이제 일반 근린형으로다가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공모해서 당선이 됐지만 올해는 이제 영국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국년을 준비하는 테마의 기준이 문화관광 중심도시, 그러니까 거점 도시로 해서 중심 시가 지역 250억짜리 국도비 포함한 250억짜리 도시재생 사업에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공모전에 공모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선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영국 쪽에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산정호수는 물론이고, 대동계곡도 가깝고, 또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비둘기나 그다음에 하늘다리, 화저변, 굉장한 관광 콘텐츠가 많거든요. 문화관광 콘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또 와서 어떤 특색 있는 음식을 먹을 장소가 온천밖에 없어요. 온천이 거점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천에 들려서 각 관광 지역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또 철원까지도 온천을 들렸다가 철원의 관광지를 갔다 오고, 모든 먹거리나 이런 거는 온천에서 준비한, 또 포천에 거의 캠핑장의 대다수가 또 그쪽에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포천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의 거점 도시로다가 저희가 온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온천 시내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임영웅 거리, 트로트 거리를 조성하기에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여기가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에 각종 클럽이 있었고, 여기에 또 각종 무명 가수, 유명 가수들이 와서 당시에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갔고,
그 시절의 노래들이 대부분 뭐 뽕짝이라든지 트로트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랑 한다면 스토리텔링 엮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또한 이제 임영웅이 지금 이제 한참 뜨는 시기고 이제 뜨는 것이 지속이 됐을 때에 이 거리도 같이 유지가 됐을 텐데 반대로 임영웅을 계속 띄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고 관광객들을 집객하기에는 운천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또한 도시대행 사업하고 문화관광 단위 사업하고 부처 연계 사업으로다가 추진한다면 250억이 아니라 350억, 450억을 투자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임영웅이라는 그 상품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한다면 임영웅을 이제 매년 불러서 공연은 사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운천에 작은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할 건 없고요. 네. 적당히 얘기해요. 왜냐면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왜냐면 오늘 이 사업은 착수보고회를 갔는데 이제 타당성 어디에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모였는데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임영웅이 팬을 갖고 있는 팬들의 의견도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돈으로만 계속 계산하고 뭐 옆에 연계성 있는 거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도시재생과장서도 얘기했지만은 다 돼 있는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안 돼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가 뭐 몇 명 있고 인구가 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포천이라는 큰 브랜드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뭘 어디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그냥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개진하면 됩니다. 방법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은 그렇고 우리 부시장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없습니다. 저기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영웅의 마음. 아마 그리고 또 임영웅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 또 팬들은 올 것 같아요. 임영웅은 어떤 떡볶이를 좋아했을까? 임영웅이는 컨닝 왔을 때 마음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혼났을 때 그날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가져갔을 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 떡볶이 아저씨한테 임영웅이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아마 간절할 건데 그래서 반드시 임영웅과 엮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거기는 관광지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고모 저수지 그런 인근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건 가상으로 시장님이 주셨을 뿐이에요. 저한테 공간지역법은 되게 많은데 가상으로 이걸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좀 스토리를 풀어봐라 해서 조건을 만들어보라 해서 중국분들 시장님께서는 어디를 딱 지정해서 준 적이 절대 없습니다. 단지 산업화 만들어달라. 이건 꼭 성공해달라.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어서 반드시 아주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팬들의 마음과 영웅의 마음을 잘 담는 계획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웅이는 근데 제가 보기인데 이 영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웅이는 무엇을 원할까?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저는 포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에 어떤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소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영웅이랑 상의하고 영웅 팬들과 상의해서 장소도 같이 잡고 방향도 같이 잡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광부든 뭐 국토부든 포천시청이든 100% 예산의회든 다 돌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를 하나 만드는 데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공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팬들을 포천시가 더 확장성 있게 단계별로 이 투어를 시켜주면 됩니다. 포천시 전역을 투어를 시켜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사람을 활용해야지, 그죠? 이미 팬클럽의 각 지역대로 이미 다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네, 저기 그 접근을 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미 접근을. 그 사람들은 우리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보다 더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이미 소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그런 이익금을 갖고 우리 시에다 갖다가 포천시 어느 읍면이든 간에 단 한 군데도 임영웅에 대한 무슨 소품을 만들어서 뭐 이걸 갖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내라 또 아니면 방어성금 내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이 사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10만 명이라는 이 열정들이 불러붙으면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오늘 용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또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임영웅의 팬들을 부분적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투어도 포천시를 또 우리가 또 투어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광산업과나 또 문화체육과나 기계산업과나 또 홍보전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포천시 홍보예요, 결국. 그냥 누워서 우리는 시민들도 한번 설문조사 형식으로 한번 볼수 있어요. 신문조사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팬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팬들하고 국민들 같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이제 좀 더 열정을 갖자. 사람을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사람이 스스로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웃긴다는 말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말. 본인이 스스로 커왔는데도 포천시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다 또 우리 여기다 해야 돼 저기 해야 돼 하고 또 명분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아까는 뭐 각과마다 그냥 서로 다 유치하려고 더 뜨거워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소리도 진짜 많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우면 말썽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시만 하는 거고 결정권은 다 여기나 팬클럽이나 다 그런 데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시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나한테부터 하면 뭐 딴 사람한테부터 하면. 시장님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경기도나 서울은 이미 거리 공연이라든지 거리 예술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17개 시도 중에서 8개는 돼 있고요. 또 지방자 기초단체는 지금 5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포천이 이런 거리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시장께서 이거는 반드시 해당 부서가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왜 보세요? 문화체육이기 때문에 뭐가 문화예요? 관광도 되잖아.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주관해서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예,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그 먼저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강릉 수원 그 우회도가 생긴 게 이제 지금 수목원 국립수목원서부터 이제 봉전사 그 길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그게 지금 오늘도 거기 그 BR 경기도 생물권 보존관리위원회 거기 들렸다 왔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 경기도 생물권 보존관리위원회에서 거기
경기도 국장님도 계시고 저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럴 때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그 주차 인프라를 이제 봉선사 같이 봉선사는 그 앞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게 있는데 포천 쪽은 아직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가 않아요. 지금 국립수목원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하천 건너편에 한 8,000평 정도의 대지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생물권보존관리위원회 회의 열렸을 때 그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의정부 아니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한 8,000평 부지 하면은 거의 10,000평 이상의 그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서 그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지금 축석도부터 이공리랑 고물이랑 이 국립수목원 거기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차 없는 거리 하면 거기 서울이나 이 대도시 남양주나 의정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성이 편하고 그러면 좀 성공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긴 처음 거리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저기 관광산업과에서 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관광산업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거부 반응 안 하고요. 그거 타당성 있다고 그때 국장님이 도 예산으로 한번 용역하겠다 그러더니 아직 국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말씀이 없으신데 거기가 지금 무슨 도로죠? 시도에 지방도에 지방도에? 이제 먼저 거기서 저희가 옆에서 지금 조금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요.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먼저 그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안에 그 그거는 차원 여기는 소급에서 주 업무가 될 사항이 아니고 기본은 이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도로과하고 관광산업과나 뭐 이런 데에서 연결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관련된 거는 뭐 이제 별도로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그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이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매일 번복되고 있는 축석검문소에서 수목원 가는 길이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거기를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여기 고머리 저수지 가는 길 선까지라도 하여간 아니면 수목원 앞에까지라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쭉 봤어요. 건축물이 없는 데를 선택을 해갖고 확장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이제 한 1m 50 정도가 인도가 1m 한 20 정도가 1m 있고 한 차선을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선을 만들어서 가감 차선으로 해서 빠져나갈 때는 2차선을 주고 저 끝에 가서는 4차선이 돼서 우회전 차량 주고 좌회전 차량 주고 좌회전 2차량 주고 직진 차량 줘야지 이 수목원이 이게 살아날 것 같다.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고 나가는 게 상당히 심각하게 주말 같은 데는 뭐 저 이곡 초등학교 앞에까지 뻗쳐있죠. 이곡 초등학교 앞까지 그래서 지금 안 해놓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도로과장이 이제 여기 참석을 안 해서 있는데 그 소록장이 그걸 관심 있게 지역이니까 네. 그걸 보라고요. 내가 오늘 거기 가서 현재 가서 쭉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곡 1, 2에서 이곡 1에서 이곡 1, 2로 넘어서 고머리로 들어오는 길도 이것도 관광도로예요.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똑바로 올바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몇 년도에는 건물들 들어서고 막 이러다 보면은 크게 문제돼요. 그 다음에 그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수목원이나 유네스코에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공장 위주로 공장에 단 한 개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산업시설이. 네. 그래서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런 깨끗한 그런 마을이 돼야 된다. 오늘 뭐 별개의 트롯마을하고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있는데 그 각별히 오셨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특히나 이장단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저 박덕중 우리 회장님께서 산인범용 회장님께서는 고모리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송오륙을 전체를 좀 신경 쓰시고 저 기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모리만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 저 전영시 기자님이 너무 전영시 기자님 혼자 있어도 다 고모리는 다 돌아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이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